자, 774번에 2번. 어느 모임에 참석한 5쌍의 부부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커플을 맺을 필요는 없고. 자, 문제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와이프 또는 남편을 뺀 나머지랑 악수하래. 문제는 간단하지? 그치?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 반대되는 상황을 거꾸로 구해서 빼는 거를 잘 생각하라 그랬어. 일단 5쌍의 부부니까 10명이지. 일단 10명이서 악수하는 방법,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10C2예요. 맞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말래잖아. 부부끼리 악수한 횟수는 몇 회일까? 당연히 5쌍이니까. 5번은 부부끼리 악수한 거겠지. 다음. 이걸 갖다가 막 자, 여기가 막 이러면서 세고 앉아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지. 항상 이 반대되는 상황을 잘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 다음. 두 수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왜냐면 이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어. 두 수의 곱이 짝수면 홀짝이 있지만 반대인 경우 그냥 홀인 경우 빼버리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했나? 앞에 순열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할까? 전체를 구해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 전체를 구해서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면 답은 간단히 나와. 그럼 이 전체인 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조합 페이지라 10C2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10P2를 했을 거야. 당연히 시험 때는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구분해야지. 여기선 10C2가 맞아. 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을 해서 곱하겠다 그랬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앞에 순열 쪽 돌아가서 한번 그쪽에 이런 비슷한 문제 있는 걸 확인해봐. 찾아봐. 이게 나중에 순열 조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차이를 못 느꼈지. 순열만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지? 그리고 지금 또 조합하고 있잖아. 이 본 참맛은 둘이 섞여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애들이 10C인데 10P2로 아니면 10P인데 10C2로 계산해서 마구마구 틀려대거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뭐 또 생각할 수 있어. 차이점은 이거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존재하는 자연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예를 들어 13을 고른 거랑 31을 고른 걸 다르게 해야 돼. 이런 이제 순열이지. 맞아?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줘야 돼.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보다시피 뭐 선택을 해서 뭘 만든다. 두 수를 선택을 해서 뭐 숫자를 자연수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나열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없이 선택만 해서 곱할 거라고 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뽑기만 하는 계산이 되는 거야. 됐지? 됐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순열 조합이 다 섞여 있을 때 이 점을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전체가 10C이고 여기에서 이거 홀수도 마찬가지. 1부터 10이니까 1, 3, 5, 7, 9 5개의 홀수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해서 빼주셔야 하는 것이. 되니?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다. 문자로 놔줘야지. 여학생 N명 합시다. 그럼 남학생도 N명이 될 거며 당연히 전체 학생 수는 2N명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이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받아쓰기 해야 되네.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 저거부터. 남녀 구분 없이 그냥 2N명 중에 3명의 대표죠. 직책이 없어 뽑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 여학생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래. 여학생 N명이잖아. 얘 10배다. 받아쓰기 하는 거네. 요 노란색의 계산이 파란색 계산의 10배다. 받아쓰기. 따라서 이거 풀어줘야 되고, 자, 이거는 그럼 이제 자, 계산해 봅시다. 쓸 수 있지. 2n, 2n-1, 2n-2에 밑에는 3팩, 즉 6.
요 짝은 이제 10 곱하기 n, n-1, n-2고 밑에는 마찬가지로 6이겠네. 양변에 6은 곱해서 날려버려도 되고. 그 다음 여기 날라가는 거 뭐 있어? 여기에서 2를 빼내는 거 눈치채라 그랬지. 2를 빼내게 되면 요게 n-1이지. 먼저 좀 붙여 쓰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 요 짝은 이제 10 곱하기 n 곱하기 n-, 이거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고 있으면 안 되지. 약분 시켜주면 되겠네. 그러면 1차 방정식. 자, 문자가 7개인데 얘네 중에 적어도 2개가 이웃. 이걸 풀었어 보면 2개가 이웃하거나 아니면 3개가 이웃해라 라는 뜻이라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언제나 반대되는 상황도 생각하자. 이것의 반대되는 상황은 다 찢어지는 경우 아니야? 맞지? 그냥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네. 그럼 전체는 7개를 1열로 나열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7팩. 에서 얘네 셋 떨어뜨려 놓는 계산합시다. 자, 떨어뜨려 놓는 계산은 뭐야? 얘네 셋을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고, 그럼 문자 4개 남아있지? 4개의 문자를 먼저 짜라락 나열한 다음에 뭐야? M, A, R, K라고 나열했다고 쳐봅시다. 이래 놓고 사이사이에 낑겨 넣기가 다 따로따로 놓는 방법이지. 5자리 중에 3자리 골라서 나열하기. 다음. 나 지금 뭐 미리 푸신 분들도 막 예습해 오신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이미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은 얼추 다 배웠다 보시면 돼.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계산 전략을 구상하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자, 짝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웬만한 기술, 기본적인 기술은 배웠어. 한 가지 아직 남긴 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 봅시다.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5명 중에 2명 뽑아라, 4명 중에 2명 뽑아라. 괄호 2번 모두 남학생이거나 즉 남학생 중에 4명을 뽑거나 또는 이기 때문에 덧셈 계산으로 해야 되고 여학생 중에 4명 뽑는 계산 이거 물어보는 거고 3번이 뭐야? 이것도 이제 반대를 쓰면 좋지. 왜냐면 적어도 한 명씩 뽑으란 얘기가 지금 4명 뽑잖아. 그러니까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뽑거나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뽑거나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뽑으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여학생만 뽑거나 남학생만 뽑는 거고 딱 개수로만 봐도 아래쪽 계산이 좀 더 편하지. 근데 실은 위에 걸 해도 돼. 당연히 안 되지 않아. 그러나 지금은 아랫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9명 중에 성별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4명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만 뽑은 경우 여학생만 뽑은 경우 실은 요거죠. 2번 답이지. 남학생만 뽑은 경우와 여학생만 뽑은 경우를 빼는 계산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됐나? 이렇게 반대로 빼는 거는 정말 두고두고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자네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염두에 둬야 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보고 이거의 반대 상황이 더 편한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778번. 네, 2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뭐 이제 또 똑같은 상황에 문자 세팅이 돼 있을 뿐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 1번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알파벳이 적힌 카드 N장과 숫자가 적힌 9장 중에 3장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알파벳이 적힌 카드 3장을 뽑는다. N 중에 3개를 뽑거나 더하기 또는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가 204이다. 계산하라는 얘기지. 됐냐? 따라서 9C3 계산해서 NC3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면 120이 나오실 것이고 실은 이 다음부터는 뭐 마찬가지 이거 막 방정식 세우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120인 거잖아. 따라서 n, n-1, n-2가 720이고요. 3차 방정식 풀 시간에 그냥 이게 연달아 3개의 수잖아. 막 654 아닌가? 765 이러면서 그냥 때려박아서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뭐가 돼? 19,8이야? 그러네. 19,8이 98, 72에 720이네. 그럼 n값은 10. 됐지?
이것도 이제 시킨 대로 잘 설계를 해보도록 하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운동을 하겠다. 자, 5일 중에 3일은 요가를 한다.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이 중에 하나 하겠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가부터 계산하는 게 속 편하겠지. 일단 요가 하는 거 먼저 구해야 되겠네. 맞아? 월, 화, 수, 목, 금 중에 3일을 선택만 하는 거지. 됐냐? 됐지? 자, 그래서 뭐 월, 화, 수를 골랐다 치자. 그럼 이제 남은 요일은 목, 금 남았어. 이 상태로 이제 뒤에 계산을 이어가 보자. 이 나 조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A 운동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B 운동이라고 칩시다. 그거부터 정해야 되지. 맞지? 목요일에 수영 또는 줄넘기를 할 것이냐, 금요일에 이걸 할 것이냐, 그거부터 정해야 되지.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목요일에 A 운동을 하기로 했고 금요일에 B 운동을 하기로 했다 치면 이제 A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영할까 줄넘기 할까를 정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구할까 축구할까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끝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세호를 포함한 저렇게 누군가를 포함했을 때 항상 조심. 세호를 포함한 6명, 수지를 포함한 5명 중에 5명을 뽑을 때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세호와 수지를 모두 포함해라 그랬으니까 5명을 뽑으래잖아. 잠깐 뭔가 좀 잠깐만 뭐 좀 이름 좀 지어보자. 세호를 A라고 합시다. 수지를 X라고 해봅시다. 즉 세호를 포함한 축구선수 6명. 뭐 만약에 좀 잘 이렇게 좀 잘 눈에 잘 안 들어올 땐 이렇게 쫙 써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 뭐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네. 됐지? 세호, 그 다음 수지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했어. 그러면 5명 뽑잖아. 1번은 뭐 어디 뭐 배구 선수 이런 건 지정 안 했다. 따라서 일단 특차 세호와 수지는 뽑아 놔야 되고 몇 명 더 뽑으면 돼? 3명 더 뽑으면 되네.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네. 인원수 이런 거 뭐 배구 선수 이런 거 제약 안 뒀지? 남은 인원 몇 명이야? 5, 6, 7, 8, 9명이지. 얘네 둘 빼면 9명 중에 3명 뽑기. 됐나? 자, 그럼 2번은 수지와 세호가 포함이 되지 말래. 그러니까 추방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아예 그냥 5자리는 그대로 공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9명 중에 5명 뽑는 계산하는 게 바로 2번이겠네. 됐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뭐 큰 차이는 없지만 9시4로 계산하시는 게 더 좀 요만큼이라도 더 빠르고.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다시 돌아와. 배구 선수가 적어도 1명 포함되라. 5명 뽑을 건데 그러면 따지면 1명이 포함되는 경우, 2명이 포함되는 경우, 3명이 포함되는 경우 이거 다 해야 되지. 이것도 반대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반대로 하자. 즉 반대로 할 땐 언제나 전체부터 잊지 마시고 총합 몇 명이야? 6명, 5명, 11명. 11명 중에 5명 마구마구 뽑는 경우의 수에서 배구 선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축구고 여기가 배구네. 따라서 배구 선수가 아무도 없는, 즉 축구 선수 중에서만 5명 뽑은 걸 빼면 되는 거지. 6시 5. 됐죠? 그럼 나머지가 다 배구 선수가 하나 이상 들어간 경우가 되는 거지. 됐죠? 맞아. 이것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을 가끔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 수학책이 5권이잖아. 그 다음 국어책이 국어니까 이렇게 할까? 자, 이 중에 4권을 뽑을 때 저 1번 특정한 수학책 2권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세호, 수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2명을 확정 지어줬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학책 2권, 특정한 수학책 2권이 지금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냥 뭔가 2개를 정해놨다는 뜻이야. 저 2개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2개를 골라야 되나? 그러면서 5시 2를 박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 말의 뜻이 그래. 특정한 수학책 2권, 특별히 정해놓은 이란 뜻 아니야? 그러니까
뭘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두 개는 지정된 상태에서 뽑아라 이런 생각이라 이런 말뜻이라 보시면 된다고. 제 뜻이 그래. 가끔 이제 몰라서 이걸 막 수학책 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OCE 이렇게 계산에 끼기도 하는데 아니야. 제 뜻 자체가 그래. 따라서 두 개는 골라놨고 즉 4권 뽑을 건데 두 자리는 특정한 애들이 차지한 상태로 남은 두 개만 뽑아라 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7C2가 되는 거야. 됐냐? 자, 따라서 괄호 2번은 그럼 이제 특정한 국어책 2권을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야. 그냥 두 개가 뭔진 모르겠지만 특정한 두 개를 날려버린 거야. 그럼 아까 1번과의 차이점은 4권 뽑을 자리는 그대로지. 그래서 7C4가 되는 거고. 됐지? 이런 뜻인 거야. 됐어? 다시 부활. 그 다음에 3번 수학책을 적어도 한 권. 저거는 이제 뭐 하던 거네. 전체 경우의 수 9C4에서 수학책을 적어도 한 권, 수학책 안 뽑아. 이거를 빼면 되겠네. 국어책만 4권 다 고른 경우를 빼시면 되겠네. 됐지? 됐죠? 됐죠? 자, 781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틀리면 그냥 헷갈려서 잠깐 착각해서 틀렸다 그러는데 그게 실력이야.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해. 1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그러니까 총 4개를 뽑을 거야. 그냥, 순서 자리 필요 없는 거, 그냥 이렇게 빈칸 4개. 그런데 5의 배수는 모두 포함해라. 그러니까 지금 5랑 10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서 4개의 자리 중에 2자리는 차지가 되는 상황. 그 다음, 3의 배수는 갖다 버려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현 상황 파악을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가는 거니까 지금 5랑 10은 갖다 놔서 지우는 거고 그래서 자리도 차지했고 3의 배수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라 자리 2자리 공석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라도 빼먹지 않도록 따라서 5개 중에 나머지 2자리 차지할 거 선택하는 계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782번도 전략만 딱 세우고 계산은 이제 자네들이 하십시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을 거다. 남학생을 적어도 2명 뽑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자네들이 비교해 보고 생각해 봐. 남학생 2명 뽑으래. 그러니까 적어도 2명 뽑으래. 저 말 뜻은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거나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을 뽑거나 남학생 4명, 여학생 0명을 뽑으라는 이 3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네. 그럼 그것이 아닌 경우는 무슨 경우야? 남학생 1명에 여학생 3명 아니면 남학생 0명에 여학생 4명이거든. 그러니까 계산 횟수로 따지면 뭐 비슷하긴 해. 왜냐면 이게 2개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전체 계산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인 걸 가지고 자네들이 잘 판단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해도 돼.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럼 이제 4C2 곱하기 5C2가 될 거고 얘는 이제 4C3 곱하기 5C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4C4가 되겠네. 맞아? 이걸 계산하게 되면 4C1 곱하기 5C3 얘는 5C4가 될 건데 이 아랫 계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인 9C4를 계산을 한 뒤에 이 둘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전략을 택하든 맞는 행동 취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상황 정리 잘 하시고. 자, 다음 장. 자, 1부터 10까지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야. 뽑아서 자연수 만드는 게 아니야. 순열이 아니란 얘기야. 이런 것도 계속 봐. 시험 땐 다 섞여 있다. 순열인지 조합인지가 다 섞여 있을 거야. 주의 깊게 잘 보면서 해야 돼. 하여간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을 때 세수의 합이 홀수. 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잘 따져봐야죠. 곱이면 편할 테지만 뭐 가능? 그러니까 따지면 홀수가 홀수 번이잖아. 그지? 아니면 짝수의 예시 2, 홀수 예시 1 가지고 막 해보시던가. 홀, 짝, 홀수지. 그렇지? 그 다음에 홀수 3개. 요게 합이 홀수인 경우네. 됐냐?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자연수 자릿수 만들 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홀짝짝짝 홀짝짝짝 홀. 맞아? 지금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라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그지? 됐어? 짝수 몇 개 있냐? 2, 4, 6, 8, 10. 5개. 짝수 5개 중에 2개. 홀수도 5개잖아. 홀수 5개 중에 1개 뽑으면 끝. 요거는 됐지? 몇이야? 이거 50. 요거 10. 됐지? 783번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뭔가 상반되는 상황 이런 거 잘 이용하면 계산이나 생각하기가 편해. 5개를 골라서 5개의 합이 짝수거든. 좀 많지. 물론 그걸 직접 해도 되지. 5개의 합이 짝수래. 뭐 못할 건 당연히 아니야. 합이 짝수. 그러니까 이제 홀수가 짝수번 나와야 짝수야. 그지? 그래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해가지고 뭐 다 해도 좋아. 그런데 언제나 이런 것도 이용하면 좋아. 3장을 선택한다 라는 얘기는 3장은 남아있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파악 좀 해볼까? 1부터 8까지의 합부터 일단 구해봐. 몇이야? 이거 끝에 거랑 끝에 거 더하면 9고요. 숫자는 총 8개가 있고요. 2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여준 적 있었지. 맞아? 이 합이 36이란 말이야. 그럼 자네들이 잘 생각해봐. 어쨌든 이 중에 5개를 갖다 더할 거고 그 다음에 3개가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제 숫자가 5개고 여기가 3개야. 문제에서 이거 짝수로 만들랬어. 총합은 36이야. 그럼 얘네는 뭐야? 홀? 어쨌든 총합은 36.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짝수 나왔거든.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선 5개를 골라서 짝수 만들래. 그럼 우리는 반대쪽 생각해보면 안 뽑힌 3개의 합이 뭔지를 먼저 유추할 수 있고. 맞지? 그럼 이거 세는 게 더 낫지 않아? 3개의 합 짝수가 훨씬 더 편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또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좀 줄일 수 있지. 그냥 이거 구하면 어차피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네가 여기를 결정하면 5개도 결정이 나. 그지? 이걸 세는 게 훨씬 낫지. 언제나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들은 항상 잘 생각해 줘야 돼. 이걸 세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치? 5개 해도 되고. 당연히 5개 해도 되고. 됐냐? 5개도 못할 게 행위는 아니야. 이렇게 다 나열해가지고 하나씩 하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지. 뭐 5개도 못할 계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결국은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로 좀 나눠서 해주면 괜찮지. 짝수만 5개 있으면 짝수일 거야. 됐지? 아니면 남녀 개수 구하듯이 짝수 3개에 홀수 2개면 짝수일 거고 홀수가 짝수게 있어야 되니까 5개도 전혀 못할 거 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짝수 5개. 자 보자. 근데 2, 4, 6 뭐야? 짝수 4개밖에 없네. 이거 불가능. 홀수도 4개냐? 1, 3, 5, 7. 4개, 4개씩 있네. 그럼 얘는 4C 3 곱하기 4C 2. 4C 1 곱하기 4C 4. 요것도 당연히 못할 계산 아닙니다. 됐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웬 김밥? 일단 1번부터. 철수를 포함한 5명. 저것도 오해해가지고 철수랑 5명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6명 이러고 틀리지 마시고.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수행과제에 참여해요. 2명은 자료조사, 2명은 보고서 작성, 1명은 발표를 할 건데 철수의 역할이 자료조사 또는 발표가 되도록 역할을 정해라 라는 뜻이 되겠네. 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해줘야 돼? 원래는 이제 철수가 자료조사인 경우 계산하고 철수가 발표인 경우 계산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철수가 보고서인 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 따라서 이것도 거꾸로 하는 계산을 쓰도록 하자. 그럼 일단 전체를 구해야 돼. 이거 전체 어떻게 구할래? 자료조사할 사람 2명 쓸게. 그 다음 뭐야? 보고서 작성할 사람이 2명. 그 다음 발표하는 사람이 1명이거든.
총 인원은 5명이고. 계산. 천천히 봐봐. 이게 순서 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사람이 5명이잖아. 예를 들어 자료 조사할 사람 2명을 먼저 골랐어. A, B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보고서 작성할 사람을 2명 지정하고, 그 다음 발표할 사람을 이렇게 지정한, 이런 순서로 지정한 거랑, 보고서를 먼저 지정하고 발표할 사람 하나 정하고 이렇게 한 거랑 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없지? 즉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돼. 자, 야 자료 조사할 사람 2명 골라. 됐지? 저요 몇 명 남았어? 3명. 자 다음 이거 할 사람 골라. 다음 발표할 사람. 됐나? 됐지? 요거 이제 나중에 뒤에 조짝이랑 좀 연결될 건데 지금은 이게 다 인원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끝입니다. 됐죠? 따라서 이거 몇이야? 30. 전체 경우의 수 30까지. 됐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하기로 했어? 반대로 이제 철수가 이거 또는 이걸 구하라 시켰으나 우리는 이거 또는 이거지. 그지? 자료조사 또는 발표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철수가 이거 하는 경우를 계산하기로 했어. 됐냐? 그럼 계산식은 어떻게 돼? 철수가 보고서 하기로 확정한 걸 계산할 거잖아. 맞지? 따라서 철수는 보고서로 확정이야. 자, 이때 철수가 보고서 2명이니까 뭐 2명 중에 1명 고르는 계산 곱하기 2 해, 안 해? 안 해. 보고서 2명은 구분이 안 돼요. 그치? 그냥 철수가 보고서 하기로 했으면 그게 끝이야. 우리는 그걸 계산할 거고. 따라서 보고서가 지금 보고서할 애들이 자 빈칸으로 표현해볼까? 자료조사 2명 뽑아야 되는 상황, 보고서도 2명 뽑아야 되는 상황, 발표 1명 뽑을 상황인데 철수가 그냥 한 자리 차지한 경우를 우리는 빼려고 하는 거야. 그지? 철수가 여기 가든 뭐 다르냐고. 상관없지? 그냥 철수가 여기인 경우하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계산은 당연히 아까랑 똑같지 뭐. 이제 철수는 자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4명 남았어. 이거 할 사람 2명 남았어. 철수랑 같이 보고서 할 사람. 이건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요게 되는 거야. 됐냐? 계산해보면 12가지네. 따라서 30에서 12를 빼면 정답. 됐나? 자, 이거 뭐 끝났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방금 전에 한 거 봐봐. 이제 30까지였지. 기억해봐. 그러니까 방금 막 이런 생각을 선생님 이거 먼저 뽑으면요. 해볼게. 5명 중에 야 발표할 사람 먼저 1명. 됐지? 4명 남았지. 뭐 아무거나. 자료조사할 사람 4명 중에 2명. 남았지. 계산해봐라. 이것도 30이야. 상관없다고. 됐어? 됐지? 저 순서 정하는 건 상관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이제 아까 30 빼기 12였죠. 18이 되겠네. 됐지? 다음. 자, 김밥. 이런 건 일단 첫 번째. 문제 잘 읽어라. 문제 잘 읽어. 독서에 독서. 자, 기본 재료만 포함된 거 2,500원. 그 다음, 이제 추가되면 금액 추가, 뭐 이런 개념이네. 그치? 뭐 자네들 밥 많이 사먹어 봤잖아. 뭐 이런 상황. 그치? 이건 이제 예시를 혹시 뭐를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 문제에서 친절하게 부가 설명해 준 거고. 예를 들어 이러면서. 그치? 그럼 자네들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고 딱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네. 예를 들어 치즈랑 새우가 추가됐으면 추가 금액이 1,000원이니까 3,500원. 내가 이해한 게 맞네. 뭐 그러라고 준 거고. 됐지? 자, 그리고 물어본 거 봅시다. 가격이 3,500원 또는 4,500원이야. 이것도 뭐 반대로 할까? 3,500원과 4,500원이 아닌 걸 셀까? 근데 그게 더 많지 않냐? 그게 더 많지. 3,500원과 4,500원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햄 하나만 추가하면 2,800원이고 이거 다 하게? 이건 그냥 저걸 직접 세는 게 더 나아. 맞지? 따라서 자 하나씩 하자. 3,500원 만드는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즉 3,500원을 만들려면 추가 금액을 1,000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딱 파악할 수 있지. 자, 여기서 1,000원 만드는 방법 뭐야? 근데 보면 딱 구분되지 않아? 300원짜리 가지고 1,000원 절대 못 만들지. 700원짜리만 가지고 1,000원 절대 못 만들지. 1,000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300, 그러니까 딱 그룹을 나눠야지. 여기서 하나 해야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건 이제 문제 보고 파악해야 되고. 따라서 1,000원 만드는 방법 계산하면 되겠네. 아,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고르는, 요게 바로 1,000원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됐냐? 됐지? 자, 그럼 4,500원은? 4,500원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2,000원을 추가해야 되고, 어차피 1,000단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저기 300원짜리 중에 2개를 골라야 되고 700원짜리 중에 마찬가지로 2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네. 뭐야, 지금은 9와 9네요. 정답은 18가지. 요거도 봅시다. 서로 다른 4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다야.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자네들 눈에 인형이, 귀신이 8개가 보이는데 저게 다 서로 다른 8개도 아니야.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돼. 8개 다 서로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는 똑같은 걸로 보래. 같은 종류끼리 구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보는 상황이야. 근데 그렇게 종류는 존재하는 거고, 종류는 4종류고. 됐냐? 됐지? 이런 거 풀 때, 예를 들어 막 전체 구할 때 막, 8개 중에 5개 고르는 거니까 8C5 이러시면 안 됩니다. 8C5의 뜻이 뭐야? 서로 다른 8개 중에 5개 뽑아라야. 서로 다른 8개냐고. 아니야, 이거 애당초 나중에도 조심해. 이거 지금 여기에서 8C5 이런 계산하면 답 안 나와. 됐지? 일단 그래서 구하는 거 파악해보자. 뭐 하는 거야? 5개 고르는 거네. 됐지? 딱 상황이 그거네. 그러니까 이거 8C5 해봤자 답 아니야. 또 그거 써봐. 아까도 계속했잖아. 그런 기술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이 문제는 5개를 선택하라 그랬어. 5개가 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상황을 나눠야 될 거야. 똑같은 종류 2쌍이랑 다른 거 하나. 아니면 똑같은 종류 하나랑 다른 거 한 잭씩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 3개를 버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치? 같은 상황이야. 그치? 좀 개수가 적은 게 생각하기 편하잖아. 5개를 고르란 얘기는 3개는 갖다 버리란 소리기도 해. 그치? 3개로 하자. 이게 더 낫지? 상황 나누기도 좋아. 자, 이 중에 3개 버리는 방법은 당연히 경우부터 나눠야 되지. 3개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은 종류 한 세트랑 다른 1개 버리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3개잖아. 아니면 각각 서로 다른 종류 하나씩. 개수가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네들이 이런 상황 설정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맞아? 이거밖에 없지? 가자. 자, 그럼 1번. 같은 종류를 버릴까? 자, A, B, 이건 이제 종류로 봐야지. 총 4종류잖아. 4종류 중에 갖다 버릴 한 종류 선택하기. 몇 가지? 4가지. 4C 1 써도 좋고. 됐냐? 그래서 D 버렸다 쳐. 그럼 다른 1개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아니야. 그냥 A, B, C 중에 만약에 B를 골랐으면 그거 하나 버리는 걸로 퉁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딱 3가지 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종류별로 1개씩만 버리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 B, C, D 4종류 중에 1개씩 갖다 버릴 3개를 선택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A, B, C를 버리기로 했어.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하나씩만 까겠다는 소리라. 이거 버릴까 이런 계산 필요 없잖아. 같은 거라. 즉 4가지. 따라서 정답은 16가지. 선생님 전체에서 빼야죠. 뭔 소리야. 구분해. 그거 아니야 지금. 그냥 5개 구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5개 구하는 상황은 결국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려는 거지. 이게 지금 반대로 뭐 전체에서 뭘 빼고 그러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이게 답이지. 됐냐? 따라서 16가지. 됐지? 75쪽에 이 문제 3-06으로 되어 있는 프리노트 3-06 문제 중에 괄호 1번에 보시면 요 부분이 조금 뭘로 돼 있지? 요 부분이 아마 A1, A2 이러면서 A9라고 적혀 있을 거야. 아닌가? 혹시 수정돼 있나? 안 돼 있지? 9 아니라 6. 저 보면 책에 보면 6이잖아. 됐지? 마지막 줄에 700보다 작은 이겠지. 그지? 뭐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뭐 오타는 오타니까. 닭은 뭐 닭이야? 작은. 됐지?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설명 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잘 봐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라 그랬는데 통합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순열 개념과 조합 개념을 배운 상태거든. 둘의 차이는 결국은 뽑아서 나열을 하느냐 뽑기만 하느냐의 차이야. 맞지? 그치? 또는 구분되느냐 구분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됐어? 자, 여기에서 이제 자네들이 앞으로도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순서를 고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서를 지정한다 그러거든. 순서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자네들은 앞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생각해 주시면 돼. 또는 구별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알파벳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얘들아, A랑 B가 있어. 서로 같은 문자야? 다른 문자야? 당연히 다른 문자지. 영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문자지. 얘가 다른 이유를 수학적으로 이 확률과 순열조합 쪽 기준으로 말해보면 얘가 서로 다른 문자인 이유는 저 두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서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 맞지? 자, A 같은 문자니 다른 문자니? 같은 문자지.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봤을 땐 같은 문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순열과 조합 쪽에서 얘가 같은 문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 그러거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따라서 A와 B라고 써 있는데 문제에서 반 저거 무조건 사전순으로 나열하셈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러면 몇 가지야? 다른 문자지만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로 고정돼 버리지. 맞아? 저 말이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정한 건 마치 서로 같은 문자인 것처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라는 얘기야. 됐냐? 됐어? 됐어? 다시 늘려볼까? A, B, C 같은 문자야 다른 문자야? 당연히 다른 문자지. 이걸 순열조합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다른 문자인 이유는 나열하는 방법이 3팩 6가지라 그렇지. 다 쓰진 않을게. 나열하는 방법이 총 6가지나 되는 그런 구성이라 쟤네를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 같은 문자야. 왜?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거든. 자, 뭔 말인지 알겠어? A, B, C라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인 것처럼 해놨는데 조건을 사전순이라고 딱 박아버리는 순간 쟤네는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로 고정돼 버립니다. 얘랑 같은 상황이라고. 뭔 소린지 알겠어? 따라서 이렇게 순서까지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같은 문자 취급 또는 구별하지 않는 취급을 해주신다라는 거 나중에 확통까지도 쭉 쓰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십시오. 됐냐? 됐지? 됐지? 따라서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이야. 첫 번째 수부터 따따따따따따딱 한다 그랬어. 맞아?
즉 일렬로 배열이라 별말 없으면 당연히 계산은 6팩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일단 첫 번째 여기 A2, A3, A5에 순서를 정해놨지. 무조건 여기는 크기를 이렇게 고정하래. 그 다음 두 종류로 분류해놨네. A1과 A4는 일부러 좀 부등호 방향 좀 맞춰서 쓸게. 이렇게 순서를 고정하라 그랬거든. 맞아?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A1, 2, 3 당연히 여기 보이면 A1, 2 번호로 구분했으니까 이거 다 서로 다른 거지. 서로 다른 거지. 그런데 A2, A3, A5는 순서를 고정했어. 무조건 이렇게 하래.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얘네는 그냥 똑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 다시 말해 원래대로라면 6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계산이었겠지. 만약에 이거 A2, 3를 뽑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크기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이 바뀝니다. 됐어? 됐나? 번호 그냥 딱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 자, A1, A2, A3. 자, 이 중에서 3개 뽑아서 배치해 라고 한다면 당연히 6P3이야. 맞지? 왜냐? 만약에 내가 2번, 3번, 5번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2번, 3번, 5번을 갖다가 여기에 정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우리가 순열에서 많이 하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방금 문제에서처럼 내가 이거를 야, 근데 있잖아. 저거 뽑아서 나열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2, 3, 5 뽑았으면 어떻게 놔야 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밖에 못 놓지. 맞아? 마치 2, 3, 5를 뽑기만 한 것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냥 뽑으면 끝이야. 뽑으면 알아서 배치야. 맞아? 순서가 고정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계산은 6C3 뽑기만 하면 배치는 자동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합 계산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바로 1번 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각각 이 번호에 맞게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2번, 3번, 5번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얘네 셋.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 고르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하면 돼. 만약에 3번과 4번과 6번을 골랐다 치자. 원래는 그럼 3, 4, 6 아니면 3, 6, 4 이 짓을 해야 돼야 순열인데 순서 고정이라 그냥 확정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놔야 되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다음. 그리고 또 A1과 A4도 순서를 박아놨어. 여기랑 여기. 무조건 여기에 큰 거 놓으래. 그럼 따라서 이제 남은 숫자 3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네가 5랑 2를 골랐어. 원래 저게 순열이 되려면 5, 2 놔도 되고 2, 5 놔도 돼야 순열이지. 그런데 지금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를 여기다 놓고 2를 여기다 놔야만 하지. 됐냐? 이게 아까 내가 순서가 고정된 것을 마치 서로 같은 것 또는 뭐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해라가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실은 뭐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하나 계산하는 거는 뭐 그냥 한 가지. 남은 하나 계산하는 건 한 가지 처리하시면 되겠고. 됐지? 이게 이제 자네들은 앞으로 잘 각인되어 있어야 돼. 순서가 고정됐어? 그러면 걔네들은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아서 나열해 주기 때문에. 자, 이 괄호 2번도 잘 봐봐. 요 부등식 잘 봐. 자연수 ABC에 대한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각각 ABC인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거든.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 됐냐? 즉 일단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행위만 집중해 본다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잠깐 이거 생각하지 말아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생각한다고 치자. 저기 부등호 보면 0하고 10은 제외죠. 1부터 9를 사용해서 세 자리 만드는 거야. 별말 없다면 당연히 그 방법은 9P3일 거야. 맞지? 그지? 9P3일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를 제일 크게 B, 그 다음에 C래. A, B, C가 지금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며 대소관계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맞아? 이러면 이건 9P3이 아니라 9C3이 된다고. 됐냐? 1부터 9 중에 아무거나 3개 골라봐. 1, 3, 7 골랐다 쳐. 이게 9P3이 되려면 137, 173, 뭐 731 다 세야 P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대소관계 때문에 너는 고르기만 하면 배치는 AI가 자동으로 해줘. 고르기만 하면 끝이라고. 그런 상황인 거라고. 알겠지? 됐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야.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앞에서 자연수 셀 때처럼 생각해 줘야지. 500보다 커야 되니까 하나씩 정하자. 일단 5인 경우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은 해야 되겠네. 맞지? 5 거시기 들어간 게 500보다 크지. 그럼 여기 숫자 결정하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당연히 A가 5야. 그럼 이 B와 C는 이제 숫자가 1부터 9가 아니라 1부터 4 중에 골라야 될 거고. 맞지? 맞지? 1부터 4 중에 2개 골라야 되지. 됐나? 2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지.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데 이게 아니라 지금은 C라고. 됐냐? 대소관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면 배치는 자동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 숫자 개수는 6가지. 됐지? 그 다음 600단위들도 저 문제를 만족하겠네. 그럼 이제 대신 A가 6이 됐기 때문에 B, C는 이제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 5개 중에 2개 고르기만 하기 10가지. 됐냐? 700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700보단 작으라 그랬으니까 이 2개가 되겠네요. 16가지 정답입니다. 됐나? 됐지? 가자. 자,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숫자 중에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순열인 것 같지만 순서가 박혀 있다는 거 주의. 즉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로 잡혀 있는 거지. 이거 저거 A 곱하기 B 곱하기 C 아니야. 문제 이해 잘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이렇게 지정된 상황인데 1번은 대소관계가 이렇게 박혀있네. 됐나? 따라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당연히 자리수 만들 때는 뭘 조심해야 돼? 여기에 0 오면 안 되거든. 그냥 0을 안 뽑으면 되지. 맞나? 어차피 0은 가장 작은 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 0, 3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게 가능은 했어. 근데 지금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에 뽑아버리면 무조건 0이 맨 앞으로 가잖아. 그지? 따라서 그냥 0을 제외하고 3개 뽑으면 되겠네. 여기 있는 요 9개 중에서만 3개 뽑으면 되는 상황이네. 됐나? 따라서 1번 정답은 9C3 계산. 됐지? 자, 그러나 이제 2번은 이게 바뀌었거든. 띡, 띡. 이러면, 그러니까 자연수야 뭐, 대소관계에 있어서 뽑기만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0 처리를 어떻게 할래? 0 뽑혀서 열로 올 일이 있어? 절대 없지. 즉, 그냥 0도 포함시켜서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지. 어차피 0은 뽑히면 여기 박힐 거야. 맞아? 따라서 요 2번 같은 상황은, 이제 0도 너도 이리 와 한 다음에 그냥 3개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0 뽑아도 돼, 이젠. 3번은 어떻게 할까? 등호. 그러나 자네들 이 등호는, 이건 가끔씩 또 뭐 그래. 우리 부등식 할 때 가끔 이런 질문 하는 애들 있거든. 어떤 부등식 풀 때 우리가 막 그 개수가 0이 되는 경우가 하면서 막 저런 거 가끔 등장했잖아. 이거 성립해? 안 해? 했을 때 이거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지. 근데 애들이 작진 않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 얘네들이 그게 이제 이거의 뜻을 몰라서 그래. 이거의 뜻은, 그러니까 왼쪽 기준으로 본다면 작거나 같다잖아. 즉 다시 말하면 작거나 이거 영어로 or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호 자체가 원래 담겨 있는 뜻이, 이 부등식 자체의 원래 뜻이
이거나 또는 이거야. 또는이라는 말 뜻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잖아. 당연히 이건 성립 안 하지. 그러나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맞는 부등식 되는 거잖아. 이 기호의 의미는 항상 기억해. 또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분류해. 또는이잖아. 다시 말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또는 이렇게 되는 걸 구하란 뜻이구나 라고 딱 찢어서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 됐냐? 저게 원래 크거나 같다의 뜻이지 원래.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하래. 두 개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은 실은 이제 2번에서 한 거지. 10C3 됐냐? 더하기 이거 계산은 뭐게? B랑 C랑 같다. B랑 C랑 같다. 그냥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 건데 여기에 적히는 수랑 여기에 적히는 수를 무조건 똑같게 하란 소리잖아. 따라서 저기 있는 숫자 중에 예를 들어 7하고 3을 뽑았어. 그럼 숫자는 733으로 확정나는 거잖아. 맞아? 즉 두 개만 뽑는 거네. 0은 여전히 이 자리에 0이 올 일은 없기 때문에 0 여전히 포함시켜도 되는 상황 그대로 10C2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지웠네? 요런 거 등장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지? 됐지? 다음 788번. 오름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친절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잘 읽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잡히는 수를 오름수라고 해요. 한대, 하체. 됐어? 방금 위에랑 뭐가 달라? 100의 자릿수를 A,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하면 요렇게 뽑아라를 그냥 괜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오름수라는 용어 쓰면서 설정한 거야. 그냥. 됐어? 숫자는 뭐 딱히 지정 안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릿수 만들 때 쓰는 숫자 0부터 9 생각하면 되지. 기억, 계산, 뭐야? 결국은 0부터 9 중에 숫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0에 대한 것만 조심하면 되네. 근데 이런 관계면 0을 뽑으면 무조건 여기에 오는 아까 위에 1번 상황이지. 0 그냥 빼버리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 맞아? 0을 그냥 아예 건들지도 않아야 되지. 따라서 0부터 9지만 0을 뺀 1부터 9, 9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기억에 해당할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 36가지 맞네. 됐나? 니은은 뭐야? 네 자리의 오름수의 개수와 자 일단 네 자리의 오름수 개수 구하자. 여전히 오름수기 때문에 계속 대소관계는 이래. 네 자리라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만의 자리, 백의 자리 하면서 뭐 이렇게 4개 추가됐나 보네. 여전히 0은 건들면 안 되지. 9개 중에 4개 뽑는 거네. 5자리는 9개 중에 5개 뽑는 건데. 근데 이거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조합의 성질로 둘이 같지. 니은도 정답. 됐지? 그 다음 디귿은 뭐야? 이거 이제 그 사전순 나열 앞에 순열에서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 세 자리의 오름순을 나열할 때 50번째 수를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연수 세는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 1이 온 경우에 여기 2개 할 때는 순열처럼 당연히 계산을 했어.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대소관계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뽑을 때 뽑기만 하면 되지 순열처럼 나열하면 안 되고 여전히 0은 그냥 제외시키고 생각하면 되는 상황. 즉 1부터 9를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다 라고 보시면 되며 50번째 수 구하는 거라 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씩 올라 나가야 되지. 1 땡땡 하고 이렇게 계산. 맞아? 그지? 작은 수부터 쭉 누적해서 올라가야 됐었지. 단지 이제 계산이 자 1은 썼으니까 남은 숫자는 2부터 8이냐 아니면 1을 또 써도 되냐. 그럼 이제 문제를 잘 보시고 또 쓰면 안 되네. 지금 당연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맞냐? 여기에 1이 박혀 있는데 여기 등호도 없는데 1이 또 올 수 없지. 자연스럽게 저 부등식 자체가 겹치지 말라를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1이 온 경우에 여기 두 자리 정하는 방법은 2부터 9까지 중에 두 수를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 8C2 됐지? 저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만 해야 돼. 8C2 계산이 이제 28.
자, 그 다음 이 땡땡하고 바로 가버리면 계산 뭐야? 여기 생각해 막 그때 하던 것, 순열 때 하던 것처럼 그냥 마치 반사적 28. 그럼 너도 28 이러면 안 돼. 2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대소관계에 의하여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3부터 9야. 그럼 숫자 몇 개야? 7개지. 7개 중에 2개 골라야 되는 상황. 맞게 계산 잘해야 돼. 21가지네. 아직 50번째 안 됐네. 여기까지 딱 49네. 요 다음 놈이 50번째네. 다음 놈 뭐야? 300. 당연히 가장 작은 거여야지. 작은 거여야지. 345가 다음 놈이 되겠네. 됐죠? 됐죠? 뽑아서 나열. 뽑아서 나열 시킨 대로 잘 가보자. 1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나열해라가 1번이네. 됐나? 천천히 계산하십시오. 뽑아서 나열이잖아. 자, 남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해야 돼. 됐지?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해야 돼. 됐지? 그래서 현재 남학생 3명 뽑혀서 대기 중, 여학생 2명 뽑혀서 대기 중이야. 얘네를 이제 한 번에 일렬로 나열하란 얘기지. 그치? 계산 순서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상황에 맞게 선생님 곱셈이니까 순서 5팩 먼저 하고 이래도 되나요? 계산상으로는 상관없지. 그러나 계산하는 과정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나중에 꼬이는 거야. 됐냐? 순서대로 잘 계산식을 쓰십시오. 됐지? 남자 셋 고르고 너네 나와. 여자 둘 고르고 너네 나와 한 다음에 5명을 나열해야 되는 계산이야.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2번은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와라. 자, 우리 비슷한 거 했었잖아, 순열에서. 그지? 그러니까 잠시, 야, 여기 보지 봐봐. 보지 말아봐. 순열에서 이런 문제였지. 남학생은 3명이고요. 여학생은 2명인데요. 남학생을 양 끝에 세워라 라는 이 문제. 딱 이 문제만 보면 이게 지금 순열 때 했던 거지. 맞지? 이거 계산해보자.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넷, 5. 양 끝에 쓸 남학생을 선택해서 나열이지, 그지? 3명 중에 2명, 남학생 3명 중에 끝에 쓸 2명 골라서 나열이야. 맞지? 그럼 이제 남은 3자리는 아무나 나열이야. 맞아? 그지? 이거 순열에서 했던 계산이잖아. 단 지금은 이제 뭐가 추가됐냐 하면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지금 현재 인원이 늘었어. 여기에서 요렇게 될 애들을 먼저 선택을 먼저 해야 돼. 그거 하나 계산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 요 짓을 할 남학생 셋, 여학생 2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3명, 뭐, 이렇게가 여기 뽑혀왔을 때 이후가 순열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제대로 된 계산은 앞에 얘가 먼저 들어. 저 남학생 5명 중에 3명 선택, 여학생 3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배운 대로 순열 계산 해야 되는 거지. 차이점 알겠지? 됐냐? 됐지? 따라서 요 3번도 마찬가지야.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해라. 그러니까 여기 요 순열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입장에서 따진다면 여학생 이웃해라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전에 선행해야 되는 게 원래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 저렇게 할 3명과 2명을 먼저 선별부터 해야 되겠지. 그치? 저 상황에서 자, 남학생 셋 나와라, 여학생 2 나와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자, 이제 자네들을 이웃하게, 얘네들을 이웃하게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서 순열에서 했던 계산을 여기서 해줘야지. 바로 써도 되지? 됐냐? 됐지? 요런 작업이 추가되는 거라 해야 될 행동을 딱
딱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계산해 주셔야 돼. 알겠지? 790번. 1번부터 8개 문자 중에 가봐. 이 8개를 갖다가 다 나열하는 게 아니야. 4개를 골라서 자음끼리 이웃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일단 자모음 구분부터 해볼까? 자음이 뭐 있냐? M, R, G, L, D가 있고 모음이 지금 A, I, O 확인. 일단 먼저 선별부터 해야 돼. 자음 2개, 모음 2개를 선택해야 돼. 그치? 자음 5개 중에 2개 선택. 모음 3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일단 딱 골라서 나열 안 하고 하지. 가지고 와. 갖다 놔. A, I 이렇게 골랐다 치자. 이거 뭔 글씨야? R. 선택한 상태. 됐냐? 그리고 이제 시킨 대로 요 4개의 문자를 자음끼리 이웃하게, 아, 얘네 이웃하게 나열해라 하는 계산 해줘야 되는 거네. 내부 배치하고 전체 3명 나열. 당연히 반대로 해도 되고. 됐지? 자, 괄호 2번도 잘 보십시오. 승기와 지호를 포함한 6명. 자, 승기와 지호. 승기와 지호를 포함한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지금은 6명 다 세우는 거 맞지? 그런데 승기와 지호를 이웃하지 않게 여기까지는 순열과 똑같아.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자, 이거 뭐라고? 지금 순서 고정한 거지. 따라서 좀 따가 요거 끼워 넣을 순간에 계산 선택을 잘해야 돼. 승기와 지호 순서 고정해버렸어. 맞아? 일단 끼워 넣는 기본 행위부터 합시다. 일단 4패. A와 B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남은 4명을 먼저 나열해야 되지. 그 다음 원래 이제 이 조건 없는 상태의 순열에서 하던 게 이제 끼워 넣어야지.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나열이잖아, 원래는. 그런데 순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C라고. 이거 이제 알아보겠어? C로 해야 돼요. 됐냐? 왜? 만약에 이렇게 2자리를 골랐다고 치자. P가 되려면 당연히 승기가 여기 오고 지호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호가 여기 오고 승기가 여기 올 수도 있어야 P지. 그런데 문제에서 고정했잖아. 무조건 승기를 앞에 놓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배치되는 건 자동이야. 따라서 5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르면 배치는 자동. 그래서 조합이야. 알겠지? 자, 791번은 뭐 그냥 문자 놓고 식 세우는 거라 별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자네들이 해보시고. 보자. 갑자기 웬 접합평면? 접합평면에 점이 9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직선은 점 몇 개로 만드니? 2개로 만들지. 이거 직접 세? 3개는 너무 복잡하겠지. 계산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는 방법을 쓸 건데 이거 잘 들어봐. 일단 1번부터 직선을 만들래. 그럼 직선이라는 행위는 어쨌든 점을 2개 골라야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9개 중에 2개 고를까 하고 펜을 놓기엔 뭔가 미심쩍을 거야. 그치? 왜냐면 겹치는 게 막 생기는 거 보여? 예를 들어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만든 이 직선이나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만든 이 직선은 동일한 직선이거든. 맞지? 따라서 9C2로 출발은 하되 이제 중복되는 경우들 다 제하는 작업을 하나씩 해줘야 돼. 일단 이 9개의 점 중에 2개 고른 경우의 수에서 이제 중복되는 직선들을 좀 빼줄 건데 니들이 봐. 중복이 언제 발생해? 중복이 언제 발생해? 이 한 라인 아무거나 한 라인 선상에 라인 선상에 점이 3개 있는 이쪽에서 중복이 대거 발생하잖아. 이거 뽑은 직선이나 이거 뽑은 직선이나 이거 뽑은 직선이 똑같잖아. 따라서 요거 잘 봐라. 예를 들어 여기 직선 요 점 3개 여기에 있는 점 3개 중에 2개 고른 직선들이 결국은 다 1개로 계산돼야 되지. 맞아? 맞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요 세 점 중에 2개 고른 직선은 결국은 그냥 1개로 계산해야 돼. 저긴 지금 다 다르게 계산돼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저기서 2개 고른 걸 다 빼버리고, 그럼 이제 아예 직선 자체도 다 카운트에서 빠져버린 거지. 다 빼면 안 되잖아. 1개는 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1 해줍니다. 저 더하기 1 알겠어? 됐냐? 즉 이 중에 2개 고른 경우의 수하고 더하기를 안 해버리면 아예 그냥 이 직선 자체도 안 세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세주긴 해야 돼.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야. 알겠니? 그 다음, 그럼 이제 자네들은 여기서 뭘 파악하면 되냐? 한 라인에 점 3개 있는 직선이 몇 개나 있는지 보자. 그건 셀만하지. 점당 3개씩 붙어 있는, 아니 직선당 점 3개 붙어 있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도 있죠. 7, 8. 이 8개의 직선이 지금 라인당 점 3개 박혀 있지. 맞아? 됐어? 따라서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 일단 저렇게 3개당 2개씩 있는 애들 8개를 다 빼버린 후에 더하기 8 처리해주면 딱 되겠네요. 됐냐?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야. 이렇게. 괜히 했다 헷갈릴 것 같아, 자네들. 됐어? 그렇지? 즉, 요 라인당 2개 고르는 총 8개의 직선을 다 빼버린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 직선 자체들도 다 빠진 거라 이 8개 직선을 따로 더해주는 마지막 최후의 계산까지는 해줘야지. 됐냐? 됐지? 이게 직선 같은 거 하실 때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이 겹치는 경우를 빼는데 빼고 나서 그냥 접어버리면 안 돼. 좀 더 점을 줄여서 살짝만 보여주면 예를 들어 점을 좀 더 줄여서 보여줄게. 야, 이거 4개만 해보자. 요게 지금 일직선에 있는 거고 요 점 3개가 일직선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했나 확인. 여기서 직선 만드는 거 몇 가지냐? 이건 셀만도 하지. 세보자. 하나, 아유씨. 그냥 세보자. 이건 셀만 하잖아.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자체 네 개지? 이걸 계산을 통해 보자. 즉, 직선은 어쨌든 점을 2개 고르는, 직선은 어쨌든 점을 2개 고르는 행위라 4C 2야. 자, 이거 살짝 계산해보면 아까 우리 4개였는데 6개 나왔지? 당연히 그러겠지.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2개 고른 거, 아니면 이렇게 2개 고른 거, 아니면 이렇게 2개 고른 게 다 중복되어 들어가 있거든. 따라서 그것을, 잠깐. 저 라인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다 중복이잖아. 빼버려 하고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3이나 원래 4개잖아. 왜 하나가 부족하지? 이 계산을 통해서 아예 이 직선 자체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빼면 안 되지. 그거 하나 카운트 해야지. 그러면서 추가로 1 추가로 더해주나 이렇게 쓰면 등식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다 빼면 안 되지. 저 노란 거 한 번은 더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더하는 계산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됐냐? 좀 축소해서 다시 한번 보여줬어. 이 행위를 단지 8개의 직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것도 8번 뺐고 더한 것도 8번 더했을 뿐이야. 됐지? 자, 그럼 이번엔 2번 삼각형 개수. 마찬가지 동일해. 삼각형이란 건 점을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골라야 되거든. 따라서 일단 첫 출발은 9개 중에 3개 고르기야. 그리고 잘 봐봐. 얘는 뺄 거 없나? 끝인가? 그냥 3개 고르면 싹 다 삼각형이 되냐? 안 되는 경우 있지? 그게 언제야? 당연히 라인 선상, 일직선상에 점 3개 고른 경우는 삼각형이 안 돼. 즉, 한 라인 선상에 점 3개 있는 상태에서 3개 고른 경우는 삼각형이 안 돼. 그런 게 몇 개 있어? 점 3개 나란히 있는 직선이 아까도 했지만 8개 있었지? 이러한 게 8개가 있고 그걸 빼줘야 되고 직선처럼 뭐 더 해야 되냐? 이건 안 더하지. 왜냐? 얘네는 애당초 삼각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삭제시켜버려야 돼. 뭘 더해. 맞지? 그래서 쟤는 저대로 계산하면 끝인 거야. 됐어? 됐지? 요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3이라서 8개 빼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뭐 구하는 거야?
직선과 삼각형. 자, 직선부터 하자. 자, 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나. 어쨌든 7개 중에 2개 구하는 걸로 시작. 자, 중복되는 거 있지. 그게 언제 생기냐? 다른 데는 다 괜찮아. 근데 여기에 있는 저 4마리 가지 중에 2개 골랐을 때 다 중복이야. 맞지? 따라서 이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점 중에 2개 고른 경우인 직선을 그냥 다 빼버리고 중복이라. 근데 이러고 나서 손을 놔버리면 아예 이 직선을 안 세버리는 게 되지. 카운트는 해야 돼. 야, 아니야. 이것도 직선은 맞잖아. 오케이. 하면서 더하기 1 해주는 거다. 됐지? 그 다음, 삼각형. 삼각형은 기본 시작은 3개를 골라야 되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하지. 여기 나란히 있는 점 4개 중에 3개 고른 것들은 다 삼각형이 아니야. 빼줘야 되며, 아예 삼각형조차 아니기 때문에 뭘 더하는 계산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알겠지? 됐어? 그 나머지 1, 3번 그림도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12개의 점, 일정한 같은 간격.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구하기. 자, 이제 방법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 또 해볼까? 1번부터 직선 구하기. 시작은 이렇게 출발이야. 맞지? 어떻게 빼줘야 되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직선상에 뭐가 좀 뺄 게 좀 많다. 잘 봐야 돼. 겹치는 게 지금 어떻게 생기냐면 한 직선 위에 점 4개 있는 경우 일단 다 겹치는 거 확인. 됐나? 따라서 저런 애들 좀 다 빼주자. 저기 위에 점 4개 중에 2개 고른 경우는 다 빼줘야 돼. 맞지? 그런 직선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이렇게 빼줘야 될 거야. 됐냐? 됐지? 그리고 그래도 얘네를 한 번씩은 카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3. 지금 이 부분의 계산이 한 라인에 점 4개 있는 경우를 계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직선임? 됐냐? 그런데 아직 뺄 게 더 있지. 뭐 있어? 직선상 점 3개짜리들도 있거든. 이런 애들. 이것도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저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다 중복이야. 맞지? 점 3개 있는 직선 몇 개 있냐? 할 때 숨은 그림 잘 찾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어요. 됐냐? 숨은 그림 잘 찾아야 돼. 8개 있어. 이러한 게 8개 빠집니다. 그리고 저 8개의 직선 자체는 한 번씩은 더해줘야 돼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됐나? 갑자기 생각나네. 저기 옛날에 이런 문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3개짜리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하다가 이거 못 찾는 애들이 다 틀렸어. 갑자기 생각나네. 요거도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잘 찾, 지금은 없고. 항상 시험엔 자네들이 이렇게 뭔가 뭐 막 이런 거 막 나게 돼 있어. 이런 거지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 8개가 다지. 됐어? 갑자기 생각나서. 어쨌든 따라서 이제 좀 길지만 요거 하나 한 땀 한 땀 잘 계산해 주시면 정답. 됐나? 됐지? 자, 그럼 이번엔 삼각형 가자. 3개 골라라. 일단 12개 중에 3개 골라야 되고. 이제 또 빼주. 삼각형은 차라리 속 편하지. 빼기만 하면 돼. 뭘 안 더해도 돼. 삼각형조차가 안 되는 거 다 빼버릴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라인당 점 4개씩 박혀 있는 요 경우. 즉, 저 점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다 삼각형 아님. 그런 직선이 3개가 있지. 빼버리면 끝. 다시 이 3개짜리 라인당 3개 있는 거에서 3개 고른 경우 다 삼각형 아님. 이런 거 아까 8개 있었잖아. 근데 얘는 이게 계산이 끝이지. 됐죠? 자, 정팔각형 8개의 점이 있다. 자, 가부터 해봅시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를 구해라야. 8개 중에 3개 고른다. 일단 시작이겠지. 그리고 봐, 뭐 빼야 되냐?
한 라인에 점 3개 이상 올라간 거 있어? 없지? 없지? 뭐야, 끝이야. 그럼 뺄 거 없는 거지 뭐. 직각삼각형 개수. 자, 이거 자네들 이거 원에서 직각삼각형 찾는 방법 알고 있나? 원주각 성질 기억해야지. 지름에서 팀 갔을 때 직각삼각형 잔뜩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됐냐? 따라서 이런 건 항상 그런 거부터 생각해 줘야 돼. 일단 지름을 하나 딱 지정해 봅시다. 이렇게 지름 하나, 즉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랑 이 점 두 개를 고른 경우겠지. 그럼 이제 이때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생기네. 됐어? 지름 한 개당 직각삼각형이 6개 생기는 거 확인했지. 됐냐?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서 해줘야 돼. 그럼 자네들은 이제 뭐만 세면 돼? 저런 지름이 몇 개 있나 세면 되겠네. 지름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네. 24개가 되겠네. 됐냐? 직각삼각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세고요. 그 다음 다는 사각형 개수 점 4개 고르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8개 중에 4개 고르면 사각 4개를 골랐는데 사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없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직사각형은 어떻게 셀래? 맞나? 뭐 생각하고 맞나 봐. 야, 자네들 그냥 자 직사각형 특징 중에 직사각형 특징은 결국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항상 말했잖아. 사각형 등장하면 제발 대각선 같은 성질 좀 잘 이용해 먹으라고. 맞아? 대각선 길이가 같은 게 바로 직사각형이야. 맞냐? 그럼 대각선 길이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걸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고른다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게 직사각형이 되겠어? 안 돼.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려면 어쨌든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며 바꿔 말하면 길이가 같은 파란색 선 2개를 먼저 선택한다고 시선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대각선은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름이 대각선이 될 수밖에 없어. 됐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이 대각선 중에 이렇게 2개를 골랐다면 그건 바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는 소리인 거지. 대각선으로 세워줘야 세기가 편할 거야. 맞아? 내가 만약 이렇게 대각선 2개를 고른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얘기고. 됐어? 따라서 직사각형의 메인 성질 중인 대각선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야 알맞게 계산을 구할 수 있어. 즉 따라서 지금 대각선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있지? 4개 중에 2쌍을 고르시면 끝. 6개. 됐냐? 됐지? 다음 이거 할 때 미리 보기로 보여줬어. 요거 할 때가 됐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문제는 그냥 이쁘게 정사각형 몇 개인가라 그냥 중학교 때처럼 세도 됐는데 이때 내가 살짝 보여줬던 게 이게 실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직사각형 찾아라 그러면 세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직사각형도 결국 그러니까 사각형 자체지. 사각형이라는 게 결국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를 선택하는 걸로 퉁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그때는 식만 쓰고 계산 안 했지만 이제는 계산까지 할 수 있겠네.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이거 지금 이 그림이라면 됐어? 노란 선 중에 2개, 파란 선 중에 2개 고르면 직사각형 완성.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 치면 뭐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2개 고르고 뭐 파란 건 이렇게 골랐다 치면 이것은 요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거에 대한 거를 할 때가 또 왔네 이제. 그게 여기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다. 그래서 그거 합시다. 자, 가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평행사변형 구해라. 각 가로선, 세로선당 2개씩 고르면 되는 거지. 뭐 앞에서 한 번씩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문제 없지? 됐냐? 바로 평행사변형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똑같은 거고, 요거는 자, 요것도 이제 좀 다른 상황이니 잘 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 위에 10개, 여기에 4개 있고 여기에 6개 있네. 사각형 구해라야. 맞아? 아까랑은 달라.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쁘게 직선 2개에만 점이 다 몰려 있어. 맞아? 당연히 자네들은 어떤 계산을 하면 돼? 직선당 2개씩만 고르면 사각형 완성 아니야? 그림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해주셔야 돼. 얘는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맞지? 됐냐? 요 문제가 방금 아까 전에 앞에서 경우의 수 때 보여줬던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여기 있네. 즉 이제 여전히 정사각형은, 때론 정사각형은 그냥 세는 게 나을 거야. 정사각형 쓸 수 있지? 몇 개야? 1번 정사각형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세는 기술 때문에 내가 그때 정사각형 할 때 보여준 거지. 정사각형은 세는 게 더 괜찮지. 12개. 이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치? 이거 몇 개? 2개. 정사각형은 그냥 세는 게 제일 낫지. 됐지? 자, 그런데 이제 2번에서 직사각형은 애당초 정사각형 포함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뺐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세라. 직사각형 셉시다. 일단 정사각형을 포함한 그냥 직사각형 싹 다. 가로선 4개, 세로선이 5줄이네. 따라서 가로선 4줄 2개, 5개 중에 2개 골라서 정사각형 빼면 되죠. 됐지? 간단한 건 쉽죠? 그런데 이제 797번 봐봐. 저런게 이제 은근 나름 계산을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되거든. 이렇게 누가 파먹은 그림이 제일 짜증나. 아유. 자, 이거 나 지금 세팅 좀 할 테니까 빠르게 짜 문제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해볼까, 뭐 계산을 해보던가 해봐.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하게 셀 수가 없어. 누가 좀 저기 구석을 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오해가, 선생님 저기 저 반대로 하는 계산, 그 빼는 계산을 이용해서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완성되어 있다 치고 이 상태로 사각형 다 구한 다음에 여기 파먹은 부분만 딱 빼면 안 되나요? 라고 하기엔 안 돼. 그렇게 빼려면 더 복잡해져.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를 구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뺄 거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전체를 생각해서 먼저 그걸 계산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뺄 게 여기 4개만 빼면 안 돼. 얘가 포함된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런 것 다 빼야 돼. 이거 반대로 계산하는 거 안 돼요. 됐지? 뺄 게 너무 많아져. 얘네만 빼면 끝이 아니잖아, 지금. 따라서 이제 크게 2가지 정도를 보여줄 건데, 시간 54분. 아니야. 어차피 너무 되잖아. 자, 2가지 방법을 보여줄 건데, 일단 첫 번째. 세로선이 좀 많아요. 가로선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가로선을 지정해서 계산을 해, 천천히 하나씩. 즉 뭐냐? 예를 들면 A와 B를 고른 경우 이걸 다 나눠보려고 계산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사각형 이쁘게 만들 수 있게. 됐냐? 첫 번째 방법. A와 B를 선택한 경우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봐. A, B만 골랐어. 지금 A, B만 봐. 그럼 세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1번, 2번, 3번은 고르면 안 되잖아. 알아들어? A, B를 골랐으면 고를 수 있는 세로선은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지. 맞아? 5개 중에 2개 골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잘. 자, A, C를 고른 경우. 직선, 세로 직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쓸 수 있어? A, C 고른 경우야. 막 C 이렇게 있으니까 얘 고를 것 같아. 안 돼. 얘가 지금 요까지밖에 안 가. 맞아? 여전히 똑같아. A와 D를 선택한 경우도 D야 쫙 길지만 저 A 때문에 못 골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나눠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나? 대신 빠짐없이 다 해야지. A, B, A, C, A, D 다 있네. B, C, B, D 해야 되고 C, D 해야 됩니다. B, C 가보자. B, C면 이제 조금 확장됐지. 몇 번부터 몇 번 고르면 되냐?
2번부터 8번. 그러니까 1번은 여전히 안 되고 2번부터 8번. 즉 7개 중에 2개 골라야 되겠네. 자, 그럼 B, D도 마찬가지지. 마지막으로 C, D가 이제 드디어 9번 다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즉, 8번이죠. 8C, 2 계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됐나? 그 다음, 요것도, 이거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직사각형 세는 거는 실은 이렇게 이쁘게 있어야만 그 가로, 세로 세기를 할 수가 있어. 즉, 그렇게 잠깐 직사각형을 좀 쪼개서 천천히 좀 보자면, 일부러 좀 이렇게 구분되게 약간 간격을 띄울게. 요렇게랑, 그 다음에 흰색. 그러니까 이쁜 직사각형을 굳이 만들어 보면 현재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자, 계산 전략 중에 하나야. 이것도 잘 봐. 그러면 일단 개별적으로 다 세. 노란 거만 봐. 노란 거에서 직사각형 만드는 거. 자, 빠른 계산. 뭐야? 5C 2 곱하기 4C 2. 문제 없냐? 됐지? 그 다음 파란 거. 파란 거 따로 골라봐. 파란 건 계산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C 2 곱하기 3C. 일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사각형을 다 세주십시오. 요게 63. 계산은 내가 빠르게 보고 할게. 그 다음 하얀 거에서 직선. 이건 몇 가지? 8C 2 곱하기 뭐 이제 세로선은 하나지만 굳이 쓰면 2C2. 그래서 얘가 28가지야. 따라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151이거든. 자, 여기서 추가 작업을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만 잘 생각해봐. 추가 작업. 지금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뭔가 막 중복돼 있는 거 알 수 있지? 맞지? 지금 어디가 일단 중복이 되고 있냐? 그러니까 색깔별로 봐, 천천히. 노란 것과 파란 것. 빨간색으로 해야 돼. 노란 것과 파란 거 지금 중복되는 게 여기지, 여기. 여기가 지금 중복되어 더해져 있을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거, 자, 빨간색으로,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기에 있는 거 계산 따로 다시 해. 저기 있는 게 지금 다 중복돼서 더해져 있거든. 계산 보면 5줄, 3줄입니다. 5C 2 곱하기 3.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 계산 빨라, 이것도. 이게 이제 30가지. 됐냐? 또,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거 다 뺐지. 그 다음 또 누구랑 겹치는 거 있어? 요거 2개. 그게 이제 여기에 있죠. 됐냐? 저것도 한번 싹 빼줘. 저 길게 있는 저 빨간 거에 있는 거 다 빼줘야지. 굳이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 7. 7C 2 곱하기 2C이니까 21가지. 됐냐? 됐지? 끝이야? 이거 2개 뺐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쪽 계산에서 빠졌고 여기도 한번 빠졌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여기도 한번 빠졌거든. 지금 요 자리는 최종적으로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도 할 때 몇 번 더해졌냐면 3회 더해졌거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2번을 빼야 돼. 근데 이제 이거 계산하면서 알아서 2번이 빠졌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야. 알아서 2번이 빠진 상태라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겹치는 걸 빼버리는 거. 됐지? 주말에 오시기로 한 분들 잘 오시고